안녕하세요. 강남구 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최혜림입니다. 예, 원래는 대담처럼 사회자분이 계시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혼자 떠들어야겠네요. 트위트 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트윗 뭐요? 트위트 트위트. 예, 제가 홍보해 주셔도 돼요. 예, 사실 여러 번 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타 유튜브 자유공화당의 유튜브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자리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뭐 동일한 내용이라고 해도 또 한 번 더 들으셔도 저희 뭐 진취성이나 아니면 저희 포부에 대해서 확인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자유공화당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제가 2017년에 셋째 아이를 만삭하고 있을 무렵까지 제가 태극기 집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1일을 마지막 집회로 해서 이제 저는 아기 낳고 그리고 이제 돌까지 키워놓고 이제 나가나 싶었는데 또 그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수술하고 좀 치료하고 뭐 회복하느라고 1년이 또 지나서 2019년 이제 4월이 돼서야 집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를 다니다가 이제 연설까지 하게 되고 연단에 쓰다가 이제 또 저의 그 가능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저의 뭐 애국 정신? 이제 제가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까지 등록을 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 간단한 양력을 소개드리자면 저는 이제 1977년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대구 경동초등학교, 동도여중, 대구여고 졸업했습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 졸업한 초등학교가 경동초등학교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만 6번을 전학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많은데 어쨌든 최종 초등학교는 대구 경동초등학교고 경동초등학교, 대구여고 동도여중 다 역사가 짧아서 아시는 분은 잘 없는데 동지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이 제 대구여고 나온 걸 보고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대구여고는 역사가 깊은 학교라서 동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 단국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보통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논문 완료하고도 취업이 안 돼서 취준생의 힘든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취업 사이트라고 하는 그 취업 뽀개기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구직 준비 많이 했고 스터디 하면서 뭐 면접 스터디, 뭐 기술 스터디 뭐 그런 기간들을 거쳐서 제가 이제 입사를 했고요. 제가 이런 취업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취준생의 힘든 경험을 했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청년층의 고민이 뭐고, 이제 어떤 부분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초이튜브라고 원래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당의, 자유공화당의 당원분들 말고 또 이제 제가 명함이 찍어서 일반 일반 국민들도 이제 제 영상을 봐달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최혜림 유튜브로. 오. 네네. 사실 뭐, 초이튜브에 대한, 이름에 대한 애착이 더 크지만은, 어쨌든 대외적으로 우리 자유공화당을 더 많이 알려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름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유공화당 최혜림입니다라는 이름으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제 요즘 선거 유세하는 그런 동영상을. 그리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자유공화당의 모든 유튜버 분들이 대표님들이 똑같겠지만 이제 문재인 좌파에 대한 언론 조작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실된 뉴스를 전달할 채널을 만들려고 이제 다들 시작을 하셨고 이제 애국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사태가 발발된 그 시점에 저도 이제 뭔가 분통이 터지고 이 국민들의 공분에 대해서 같이 쉐어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세 아이 엄마고요. 딸 셋입니다.
그 남들이 다 물을 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막내가, 고추 달고 나왔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일단 결혼 초에 남편이랑 딸 셋을 낳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럭키하게 딸 셋을 얻었고, 뭐, 때로는 다른 성의 아들도 하나 키워보면 좋았을 텐데 싶지만, 어쨌든, 우리 딸들이 저의 보물입니다. 근데 저는 엄마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워킹맘들이나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여성 청년,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변할 수 있고 대책을 세워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죠. 코끼리를 책으로만 본 사람, 그리고 뭐 눈으로만 본 사람, 만져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취준생의 기간이 있어서 청년 실업에 대해서, 그리고 애셋을 가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워킹맘의 역할, 워킹맘에 대한 그 입장,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뭐 정부의 기업 규제에 관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강남구에 살았기 때문에 강남구민으로서 느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탁상공론식의 대책이 아닌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공약 같은 거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포부에 대해서 6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강남구 갑에 출마를 했고, 그 강남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실 저희가 지역구를 선정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 지역구의 니즈가 뭔지, 그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고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대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10년 이상 강남에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부분도 있고, 제 주변의 이웃이나 뭐 이웃 어르신, 그리고 저 아이들의 친구의 엄마들,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의 엄마들, 전업주부든 워킹맘이 됐든 그분들의 이제 갈증, 그리고 주변에 또 뭐 약사나 의사나 그런 전문직 분들의 그 목소리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낸 공약을 이제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환경과 재산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단 공동세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만들었던 그런 법안인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구가 있고, 그러니까 부자 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재정 자립도가 100%에 미치지 않는 좀 돈이 덜 거치는 구가 있죠. 그러면 강남 3구가 일단 이제 서초, 송파, 강남 이 3구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에서 다 세금을 걷어서 이거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3구, 제일 이제 돈을 많이 거치는 그 송파, 서초, 강남 이 3구 중에서 강남구가 제일 기여도가 높습니다. 3구 중에서도. 그래서 서울시 이제 재정의 60%를 그 3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거의 4천억이 재산세로 징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2천억이 타구의 발전과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민이 본인들은 그렇게 기여를 하는데 막상 강남구민이 느끼는 어떤 이제 니즈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로는 주차난이 일단 제일 심각하고, 재건축에 대한 요구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강남 쪽에는 이제 회사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넘버링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니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주차난에 관한 건데, 이제 제가 일단 처음에 이제 서울시 재정의 60%를 우리가 강남구민이 이제 기여하고 있다는 말을 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시에서도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일단 먼저 배경을 설명드린 거라서, 구부지랑 시부지를 활용해서 거기다 주차타워를 설립했으면 합니다. 그건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민이 그만큼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운영에. 그러니까 시부지, 구부지를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할 건데, 이 안이 나온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주차타워가 사실 흉물스럽잖아.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우뚝 이렇게 솟아 있으면. 그래서 요즘 그 트렌드인 미디어 파사드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강남구에 그 삼성동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벽면이 다 LED 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쫙 움직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업용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공익용 광고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주차타워 빌딩에다가 미디어 파사드를 외벽에 설치를 하면 흉물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먹고 알먹기 주차난도 해결되고 아름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의 랜드마크 그렇게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강남 이미지에다가 그 첨단 기술을 넣어서 스마트 인텔리전스 기능까지 보완해서 강남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한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한강변의 고층 아파트들 중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원하지만, 이제 구청과 이제 그 조합에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청에서는 35층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은 50층 정도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 사실 한강변의 아파트가 경부고속도로의 개발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경부고속도로 개발하시면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이제 강남이 개발된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시 개발이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사이트가 됐죠. 이제 그거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제 한강변 주변의 강남 아파트들을 50층까지 올리는데 충분한 파저티브한 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강의 제2의 르네상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50층의 아파트들이 쭉 들어선다면 우리가 흔히 홍콩 야경이 좋다고 말들 하는데 지금 한강 이미 뭐 여러 다리들이 있어서 그 야경이 좋긴 하지만 아파트들이 쭉 50층이 들어선다면 그것도 해외에서 되게 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은 나라가 없죠. 근데 뭐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상업용 빌딩인지 주거용 빌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뷰가 되기 때문에 관광적인 면에서 관광의 요소로도 뭐 활용이 되는 거고 그 주민들에게도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동세법안의 폐지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려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강남 구민들은 그렇게 많은 재산세를 내고 많은 부분이 이제 타구의 개발과 투자에 쓰여지고 있는데 정작 강남 구민들은 우리가 낸 돈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게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 공동세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공화당의 공약 중에서 법인세 상속세 10% 인하가 있는데 강남구 특성상 저는 20% 인하까지 주장합니다. 사실 증여세 상속세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돈 벌 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돈을 또 쓸 때도 또 세금을 떼간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이중과세.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압구정 쪽에 가면 그 아파트들 단지에 현수막이 걸려 있기를 GTX 환기구 설치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반발이 많거든요. 삼성동에 이제 그 SRT 격의 GTX라는 그 초고속 철도가 생기면 이제 철도들이 쑥 지나가면서 그 어떤 매연이나 가스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라인이 이렇게 이제 운행 라인이 있다면 군데군데 이렇게 몇십 군데의 그 환기구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그걸 엄청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 가스들이 인체에 이제 유해한 가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학자고 엔지니어링 전문가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그 환기구 배출구를 그 파이프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산업체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설계할 때 보면
그 에어펌프라고 이게 공식 용어고 우리 현장에서는 에어브로우라고 하는데 그 에어브로우나 아니면 댐퍼를 설치해서 그 안 좋은 가스를 몰아서 밀어내면 돼요. 이렇게 밀어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빼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이 그렇지 않아도 되게 밀집된 아파트 그 건축이 시행될 텐데 우리 50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전처럼 널찍널찍하게 동의 사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좁게 설치하다 보면 밀집도가 높아지는데 이 밀집도가 적은 곳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해서 뭐 댐퍼나 에어브로우 설치해가지고 환기구 설치를 최대한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곳으로 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 중에 유류세 폐지가 있는데 유류세 폐지를 하게 되면 거의 기름값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보통 기름값이 경유 같은 경우에 뭐 1,700원 아니면 뭐 동네마다 좀 틀리긴 한데 1,500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유류세가 폐지되면 반값 기름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보통 리터당 한 700원대 정도의 기름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값은 이제 돈이 세이브 되니까 이 돈은 결국 뭐 셀러리맨 자영업자들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들 모든 사람의 주머니가 이게 도톰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소비로 이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장이 이제 화폐가 돌게 되니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되게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좌파 정권에서 막 퍼주기식 그런 포퓰리즘의 복지가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류세를 폐지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돌게 된다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법인세 30% 인하가 자유공화당의 공약으로 있는데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약하게 하면 이제 제가 회사를 다녀봐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퇴사하기 전부터 인력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뭐 정년 퇴직 나이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명예퇴직을 요구받는 나이대가 60대 근처이기 때문에 정년 나이를 늘려줘봤자 기업이 힘들어지면 나이 든 사람부터 먼저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입사원 채용도 안 하면서 나이 든 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고 이게 악순환이죠. 그럼 기업이 투자하게 해주려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약해져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신입사원을 뽑고 그럼 청년 취업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순환의 경제 부양책으로 아주 훌륭한 공약이고요. 이제 되게 말을 되게 길게 했는데 괜찮나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 공약은 아이와 이제 시니어에 관한 겁니다. 뭐 사실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적으로 낮고 이제 고학력의 이제 시니어 분들이 특히 강남에 많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좀 속된 말로 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엄마 나이 때나 뭐 더 옛날 분들은 여자들은 대학 가기 힘든 게 사실이었는데 이제 강남 쪽에 사시는 시니어 분들 중에서는 고학력 그리고 뭐 이제 영어나 아니면 외국어에 능통한 그런 고학력 출신의 시니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에 그 교사로 같이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을 증원했을 때 어린이집 운영에 드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고학력 시니어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올라가죠. 그리고 시니어 분들도 이제 손자, 손녀가 다 있으시니까, 물론 체력적으로 이렇게 애들을 케어하는 부분은 이제 분담해서 하겠지만은, 교육의 질이 어쨌든 올라가고,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효율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세워봤고요. 그리고 사실 경단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경단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서 경단녀를 없애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냐 하면 이제 그분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닌데 경단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으러 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넉 달 만에 회사에 돌아와야 회사에서는 인원 빵꾸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애를 낳고 바로 돌아와야 경단녀라는 게 없어지는데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실정이 안 된다는 거죠. 경단녀의 줄임말도 알려주세요. 경단녀가 경력이 단절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뭐
6개월, 1년, 2년을 쉬게 되면 이제 내 자리가 빈자리가 되죠. 그럼 거기에 또 다른 사람 꽂아야 되잖아요. 그럼 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다시 갈 회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여자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하고 대학에서 어떤 자기의 특정한 전공을 해서 그거를 활용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이제 애를 낳으면서부터 직장을 잃게 되는 거고, 자신이 이제 뭐라 그러지? 사춘기? 이제 청년층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자기의 그 노력과 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거는 경력 단절은 이제 근본부터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애를 낳지 말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출산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경력 단절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제 1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의 육아휴직을 끝내고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던 회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퍼펙트한데, 그게 힘들다면 이 여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은, 보통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기를 낳고 잠시 이제 업무를 쉬던 사람들이 다 전공이 있을 거잖아요. 뭐 사회 분야가 됐든, 뭐 인문 분야가 됐든, 아니면 뭐 이공계가 됐든. 그러면 이제 그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 되게 요즘 다양하게 있거든요. 저희 애도 초등학교 그 방과 후 수업을 보면 뭐 과학부터 인문, 뭐 간단한 독서, 뭐 만들기, 미술, 음악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육아와 출산을 통해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방과 후 교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관공서에도 분명히 그 이제 육아휴직이나 출산을 통해서 쉬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그 빈자리나 아니면 이제 임신 만삭이 돼서 이제 탄력 근무라고, 임신 만삭이거나 임신 초기에는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그만둔 여자분과 이제 임신하기 이제 임박한 여자분들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1일 2교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또 뭐 이분이 또 다른 분과 또 일을 같이 1일 2교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그 부서마다 이렇게 조율을 하는 식으로 해서 관공서와 이제 학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방과 후 교사와 관공서를 얘기하냐면, 일반 기업은 이런 거를 시행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실 국가의 과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공립학교나 관공서 쪽으로 이제 타겟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남 구민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강남에 시니어 플라자들이 많은데, 아니 요즘 이제 동사무소에도 문화센터 수업이 많죠. 정말 다양해요. 저희 엄마도 이제 문화센터 다니셔서 되게 다양한 수업 듣고 계시는 거 아는데, 근데 이제 강남 구민에 이제 기여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으로 강남 플라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좀 레어한 클래스를 이제 개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건 되게 흔한 이제 그 제2외국어죠. 그런 거 말고 뭐 포르투기스나 아니면 뭐 스페니쉬, 약간 접하기 힘들고 학원 다니기 좀 힘든 그런 랭귀지 클래스를 개설해서 강남 구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남 시니어들 중에서는 고학력 시니어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사실 제2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요즘 나이가 100세 시대라서 뭐 60, 70, 80대도 다들 정정하세요. 되게 건강하시고 되게 이제 인텔리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도 현업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지만 60, 70, 80을 써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플라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학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뭐 이제 주재하는 외국인이나 관광객 뭐 한두 달 오시는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뭐 한류 바람도 보니까. 그러니까 강남 시니어 플라자를 가서 이제 그 한국 어학당에 들어가면 그 60, 70, 80 된 분들이 이제 그 어학 실력이 있으시니까 이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클래스를 이제 열어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도 아직 젊고 정정한데 나도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청년 갈등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취준생 경험이 있었기도 했고 또 그거와 함께 이제 제가 남자가 많은 전공, 남자 직원이 많은 회사 부서에 있었죠. 제가 공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자 직원이나 남학생들의 이제 고충에 대해서 많이 항상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 청년, 엄마들과는 이제 회사 밖에서 만나고 대화 듣는 거지만은 더 많은 시간은 이제 남자들과의 그 소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남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이 여자라서 암묵적으로 지게 되는 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학력도 비슷하고 회사도 비슷해요. 근데 여자가 애를 낳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냥 암묵적으로 여자가 회사를 쉬어야 돼요. 남자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주어지는 짐 때문에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출산을 꺼리게 되고 결혼까지 또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요즘 세대가 변해가지고 남자들이 뭐 애를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거 육아를 하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 거죠. 자신의 의무죠. 아빠, 엄마 공동의 의무지 남편이 여자를 도와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남자도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라고들 하지만 이게 회사 환경상 그게 잘 안 되죠. 눈치를 보고. 저희 회사도 보면 종종 있긴 한데 근데 다들 좀 약간 어이없어 하죠. 남자가 왜 육아휴직을 내냐. 근데 뭐 사실 사규상 뭐 거절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팀장과 이제 동료들에게 약간 불편한 시선을 받는 건 사실이니까 이걸 회사 차원에서 독려를 해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회사들이나 아니면 팀에서도 그래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공화당의 공약 중에 법인세 30% 인하가 있는데 이제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뭐 그게 10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도 육아휴직을 많이 보내면 자기들도 그냥 정부 시책, 권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1년 동안 만약에 쉬면 그동안 법인세가 그만큼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하는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고, 이제 남녀 갈등, 뭐 결혼까지 기피하는 뭐 칠포 시대, 뭐 이런 요즘 신조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지만은 저는 솔직히 남자만 군대 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뭐 네가 군대를 안 가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여자가 이제 근육량이 작거나 힘이 좀 약할 수 있죠. 근데 군대에서 분명히 여자도 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적인 면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를 나왔으니까 뭐 기술병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죠. 굳이 물리적인 근육량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여자도 군대를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 뭐 그렇게 하는 게 힘들다면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 남자친구들이 보면 분명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청춘을 2, 3년 바치는 거니까. 돌아와서 또 이제 적응한다고 적응 기간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군필한 사람의 경우 가산점을 분명히 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군필자 취업 시 가산점 제도를 이제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정은 여자들이 반발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육아를 할 때 이게 공동의 육아지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남자 혼자 군대를 갔다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 뭐 연설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뭐 수십 번 말하고 하지만 공정한 세상이 뭐 됐냐 안 됐냐 뭐
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왜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민노총의 고용 세습을 거의 없애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민노총의 고용 세습이 더 많아졌습니다. 고용 세습이라는 거는 이게 바로 공정을 깨는 현상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이 회사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이 회사가 원하는 그 수준이 있잖아요. 뭐 영어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근데 그거에 맞춰서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올해 원하는 신입사원은 100명이야. 근데 100명 중에 뭐 반 이상을 만약에 고용 세습해버리면 문턱이 더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민노총에 의한 고용 세습,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은 꼭 없애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청년들, 여성 청년, 남성 청년의 그 공허한 가슴을 채워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취업률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 발전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정치를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돈을 벌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난 야근도 하고 싶고 주말 출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웃풋 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뭐 주 52시간 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난 잠 적게 자고 싶은데. 그리고 그런 게 결국은 뭐냐?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그만큼 버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정치라는 것은 경제의 개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산업체가 많아야 되고 경제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이제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새마을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하셨고 한강의 기적이 그래서 이루어진 건데 경공업을 시작으로 중공업 그리고 4차 첨단 산업까지 오게 된 거는 공고교육과 공대교육에 집중하셨어요. 육성을 하셨고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전 세계에서 손꼽을 수 있는 기술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학을 전공했고 실무 경험이 있고 그 프로젝트를 할 때 ROI 같은 걸 따져서 매출 뭐 이익 이런 비교까지 하고 설계안을 짜내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고 미래도 이제 계획할 수 부유한 나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죠. 저희 아이들이 살 나라인데 이럴 때면 이제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죠. 그러면 다들 말하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지 않는다면 저도 뭐 한 8, 90살까지 살겠죠. 그럼 앞으로 뭐 한 40년은 더 살 거고 저희 애들은 이제 아직 10대도 안 됐으니까 저희 애들은 거의 100년을 살 건데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제제로 바뀐다면 정말 암울하죠. 다 이민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반공의식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고 그 조기교육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 때는 그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외웠어요. 거기에 보면 반공의식이 다 스며들어 있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경제, 교육, 안보, 외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교육을 받으면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교육을 다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반공의식이 투철하고 반공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반공 이꼴 자유민주주의 수호거든요. 자유시장경제 체제 수호고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이제 그 좌파 사회주의 쪽으로 가자는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그런 이념과 아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의 포부와 공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